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이제 막 장문의 카톡을 쓰기 시작했어요. 동생한테 답장이 오는 거예요. 사실 알고 있었다고. 한 3주 정도 된 주말이었어요. 3주 정도 된 주말에 이제 또 여느 때와 같이 주말에 잘 놀고 이제 일요일까지도 여전히 집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바로 출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족이랑 되게 끈끈해요. 특히 이제 여동생이랑 되게 관계가 끈끈한 관계이고 되게 친구 같은 관계인데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게 좀 되게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었거든요. 계속 껄끄러웠어. 뭔가 가족이니까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인데 되게 그 사이에 나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친구한테는 내가 먼저 다 말을 했는데 동생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 내 동생한테도 말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동생한테 말을 하려고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이제 막 장문의 카톡을 쓰기 시작했어요. 카톡을 쭉 보냈죠, 동생한테. 엄청나게 긴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그 카톡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여진이란 친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지. 근데 그 여진이란 친구와는 사실은 친구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연인 관계야. 나는 너가 연을 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갑자기 나 혼자 연 끊는 생각까지 했어. 그래서 연을 끊는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당분간은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일단은 너에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해라고 보냈죠. 그러면서 약간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죠. 근데 그 카톡을 보내고 나서 진짜 뭐 한 5분도 안 됐나? 동생한테 답장이 오는 거예요. 사실 알고 있었다고. 오늘 살짝 띄워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제 동생, 퀴어의 동생, 퀴동입니다. 이제 좀 동생의 입장에서 보는, 그리고 봤던, 느꼈던 생각, 감정,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오늘 모셨어요. 저의 기억은 이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제 동생에게 커밍아웃을 박았던 걸로 제 기억은 그래요. 오늘 살짝 띄워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제 입장에서 언니의 그 커밍아웃 스토리를 가족 입장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사실 커밍아웃을 할 사람에게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내 의견이나 내 그런 생각들이. 그렇지. 바야흐로 몇 년 전이야 그리고? 한 5년 전이지. 5년 전. 애언니가 좀 편찮으셨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주말마다 계속 할머니 계신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차도를 지켜보다가 많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셨죠. 제가 언니를 픽업을 해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 느낌이 쎄한 게 그리고 일단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 내내. 근데 언니가 원래도 저한테 되게 질문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물음표 살인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 말도 없고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직감적으로 언니가 연애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뭐 언니 연애? 누구 만나? 그랬더니 언니가 진짜 0.1초 만에 아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러면은 뭐야? 그랬더니 막 언니가 내가 이번에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진 언니에 대한 얘기를 막 시작을 하는데 진짜 뻥하니 내려가는 중에 98%를 여진 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냥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좀 경황이 없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도 많았는데 막 언니가 되게 자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 여진 언니의 막 그런 약간 막 그 굵직굵직한 그 히스토리들 있잖아. 좋은 경력들. 그렇게 이제 하고 그 할머니 장례식장 치르고 언니랑 저랑 따로 올라오게 됐어요. 언니랑 저랑 좀 거기서 일이 있었어가지고 따로 올라오고 그냥 나도 평상시랑 다를 거 없이 그런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언니랑 저랑 거의 매일 카톡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연락을 하는데 약간 쎄한 거야. 근데 그 쎄함이 이게 진짜 사람이 촉이 무서운 게 이게 딱 쎄한 게 확신이 드는 순간에 이제 입 밖에 꺼내게 되잖아.
내가 언니한테 그때 나 정확히 기억나. 내가 출근하는데 아침에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하면서 내가 언니한테 카톡을 했어. 언니 여진 언니랑 친구 사이 아니지? 라고. 근데 언니가 이거 답장이 없는 거야. 내가 회사에 갔는데 운전을 한 30분 동안 하고 가는데 답장이 없어. 아, 뭐지?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딱 주차를 하려고 하는 중에 핸드폰 딱 그 그립톡에서 딱 뺐는데 답장이 이렇게 장문이 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차를 하려고 딱 R단으로 옮기려고 딱 하는데 그렇게 딱 와 있는 걸 보고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 이렇게 딱 보이잖아. 카카오톡 미리 보기가. 사실 내가 뭔가 이것만 봤는데 진짜 약간 머리가 백지로 변하면서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막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는 일단 그냥 이게 내 의심이 의증이 확신이 되는 순간 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컸지. 근데 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럼 너 언니한테 왜 물어봤어? 하겠지. 저희 언니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되게 깊은 나의 자아의식 중에 언니가 여자랑, 그러니까 언니가 남자가 아닌 사람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뭔가 그런 믿음이 확실히 같은 게 있었나 봐. 믿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그게 좀 그렇게까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언니가 나한테 그 장문 보낸 것 중에 나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나 너랑 연을 끊을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나는 좀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나랑 연을 끊는다고? 이런 생각도 있었고 공부들을 많이 했지. 공부들을 많이 하고 왜냐면 내가 그 뭔가 정보를 알아야지 언니랑 대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어. 하고 내가 언니한테 그래 언니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 뭐 그렇다면 나중에 한번 보자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연락을 심하게 쳤던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 상황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지만 내가 그러면서도 당연히 이거는 내가 품어야겠다. 내가 더 공부를 해서 이해도를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닫혀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달갑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인 가족이 품어주지 않으면 언니들은 더 많이 다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래서 뭐 솔직히 어디를 다닐 때도 막 사람들이 왜 시선 자체가 다르잖아. 그냥 언니들이 손잡고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또 언니 되게 서스럼 없으니까 근데 나는 막 그런 걸로 언니들을 보호해야겠다. 나는 보호자, 서포터즈 입장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한테 되게 강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하고 왜냐면 알아야지 이게 아니다 맞다 기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내가 이 사람들이랑 싸워서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많이 공부를 했던 거고 그리고 나는 딱 언니들을 보고서 그래 내가 이들을 응원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결심한 계기는 여진 언니랑 같이 딱 만났을 때 연단동에서 우리 같이 만났을 때 딱 그냥 그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되게 힘들었고 좀 이렇게 나도 사실 마음이 계속 무거웠지만 내가 그러고 만나고 나서 언니한테 카톡으로 그 얘기를 했어. 그냥 언니 한 명 더 생겼다고 생각할게. 기억나지? 그치. 그냥 여진 언니 보니까 되게 좋더라. 좋은 사람이더라. 언니가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언니 한 명 더 생겼다고 생각할 테니까 잘 만나라고 이렇게 하고서 내가 집에 오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야. 왜냐면 이게 엄마도 막 그 힘든 과정을 겪는 걸 내가 옆에서 보고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힘든 과정을 겪고 나도 나대로 힘들고 근데 어찌됐든 이게 그냥 행복한 결말이 될 거라니 그냥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잘 만나라고 하고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실제로 저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제 친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난 우리 언니가 와이프가 있다 여자랑 결혼했다는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해요. 근데 했을 때 단 한 명도 면전에 대고서는 나한테 욕을 야 니네 언니 진짜 이상하다 왜 그래? 라는 말 들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정말. 근데 이게 내가 떳떳하고 내가 확신이 있으면은 오히려 사람들 그런 얘기를 안 해. 근데 내가 쭈뼛쭈뼛거리고 언니 그냥 뭐 결혼 안 해요 뭐 약간 비혼주의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왜 결혼을 안 해? 뭐 그냥 뭐 여자인 친구랑 살아요 뭐.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오히려 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가족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다 그게 겪을 때 그 당시에 겪을 때 나도 되게 힘들었어 그때 왜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엄마가 또 그때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래서 그 저희 엄마가 거의 진짜 우울증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때 이게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막 힘든 시기인데 그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난 도와준다는 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막 바꾸려고 야 동성애자는 막 죄악이야 막 흔히들 막 그 댓글 같은 데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이거는 아닙니다. 아닌 게 어딨어. 이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케이스가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언니랑 그 커넥션이 되게 딥하고 강했기 때문에 난 이런 생각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언니들로 인해서 난 내 남편을 얻었어 또. 전 남친, 현 남편인 내 지금 남편한테는 아 오빠 사실 우리 언니는 여진 언니랑 친구 사이가 아니야. 둘이 연인 사이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야 라고 했을 때 1초 만에 나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그랬어. 근데 딱 오빠가 그 말을 한가 동시에 아 이 남자다 싶었어. 그래서 지금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언니가 퀴어해서 우리랑 이 가족의 품목이 참 많아. 여러모로. 아무튼 뭐 저희 쉐어하우스 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 종종 출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